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라는 책입니다. 김유진 지음 피카에서 나온 책입니다. 세상에는 겉과 속이 같은 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끔하게 딱 떨어지는 말 이면에도 막말이 숨어 있고 치장할 줄 몰라 두서없어도 진심이 담긴 말도 있습니다. 좋은 말도 막말도 언제나 우리 뒤에 있다는 뜻입니다. 쓸데없는 말도 쓸데있는 말도 그러합니다. 이 책은 바로 그 갖가지 말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좋은 대화와 좋은 말들이 쌓여야 삶이 단단해진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말이 침착하고 우아하려면 또 위엄과 균형을 갖추려면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들과 늘 함께 하기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말, 너무 아파서 마음에 오래 남는 말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힘이 되는 말도 있지만 때로 자존감을 갉아먹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은 들으면 눈물이 나고 어떤 말은 귓등으로 흘려버리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곱씹어서 더 좋은 모양이 되기도 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평생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기도 합니다. 지금 자신이 지니고 있는 말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두 가지 운명을 타고납니다. 첫째, 말은 혼자가 아닙니다. 말 뒤에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그 상황에 놓인 내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의 첫 번째 운명인 관계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상처를 주고 위로도 주는 것이 말의 운명입니다. 둘째, 말은 바뀌는 운명을 지녔습니다. 말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말의 상처는 필연이며 위로의 말은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붙들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립니다. 자신을 살게 하는 원동력으로 삼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평생 불행과 등을 맞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면의 어둠을 대면하지 못한 채 그저 견디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어두운 면이 다른 사람의 말에 자극을 받아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스스로를 옹호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없는데 단지 스스로를 지키려다 보니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처를 잘 보살피고 그것을 품위 있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시를 드러내면 그들의 좋은 면을 알아보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결국 그 가시를 다 드러내고 살면 초라한 인간관계만 남을 것입니다. 누구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에 가장 힘들어 하는지 또는 어떤 말이나 행동에 유난히 예민한지를 스스로 아는 것만으로도 상처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상처로 인해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보다 조금 나은 선택입니다. 나만 손해본 것 같은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평소와는 다른 고리들이 내 안에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마음속에서 얽히고 설켜 내 억울함을 한껏 부채질합니다.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무논리로 빠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때부터는 마음을 컨트롤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빈번히 일어나는 인간관계 문제에 나 진짜 억울해라고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자신만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이것저것을 자기 방식대로 연결시켜서 억울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억울한 감정에 빠지는 것이 타인과의 갈등을 손쉽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식이 된다는 점입니다. 마음속 엇나간 회로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국어 공부를 찾아야 합니다. 책을 읽거나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모두 국어 공부입니다. 여행을 떠나 낯선 문화와 언어를 마주하는 것,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철학이나 예술을 접하는 것, 익숙하지 않은 종이 신문을 읽거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종, 엄친아, 개부럽, 열폭, 금수저, 존잘이라는 말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인 질투와 시기입니다. 살리에리가 자신의 노력과 열정만 보느라 천재성에 가려진 모차르트의 노력과 열정은 보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타인의 성과나 성공에 대해 한쪽 눈을 감아버립니다. 돈을 모으기 위한 감춰진 노력들, 또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에 수반되는 고통과 비용, 지독하게 공부하느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 1등을 지키기 위한 인내의 시간, 타인의 노력과 열정은 나에게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초라해질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방패의 말들은 롤랑 바르트가 말한 괴로움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나를 보호하려고 만든 방패의 말들은 험담이나 뒷담화, 악성 댓글로 변하다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나는 왜 항상 이럴까? 하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살리에리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습관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부정하는 괴로움 속을 헤맬 것입니다. 거기서 해방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도 나처럼 작은 것 하나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인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100% 완전한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말은 성급하고 감정이 앞섭니다. 실수가 작고 잘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진심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말은 전체가 아니라 부분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며 주관적이라 옳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나온 좁은 소견일 뿐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생각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말 속에는 여러 사람들의 말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즉흥적인 데다가 충동적입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것들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논리적으로 들리는 말도 다시 들어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고 유창한 말에는 과장과 허풍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말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타인의 말이라면 더더욱 믿지 않아도 됩니다. 너는 이러저러한 사람이야 라는 말은 그것이 칭찬이든 비난이든 그저 말하는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나를 규정할 수 있는 말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은 관심에서 멈추지 않고 늘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칭찬을 할 때도 격려나 조언을 할 때도 각자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과도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판단이며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칭찬이나 조언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상대를 판단합니다. 그 판단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판단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은 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 주인이라 제 아무리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해 애써도 그것이 약이 될지 칼이 될지는 듣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 스스로 침묵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침묵도 견디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대화를 할 때 기다려주는 것은 실은 엄청난 내공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다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조용히 사색하고 침묵할 줄 아는 또 그런 자신을 충분히 기다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미덕을 베풀 수 있습니다. 침묵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또 그의 말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침묵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대화로 풀기 전에 자기만의 침묵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요와 침묵이 수많은 말들의 칼날을 무뎌지게 해줄 것입니다. 말은 생각보다 작아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 담지 못합니다. 말을 할 때 진심이나 감정을 실더라도 그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리다가 말고 너무 많이, 때로는 너무 적게 실려서 내 입을 떠납니다. 아차, 하지만 이미 떠난 뒤라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말에 보평과 보통을 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설사 내 입에서 보통으로 출발해도 다른 사람의 귀에는 특이나 특별로 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을지 모르는 상대의 비난이나 칭찬을 곧바로 내 마음에 들이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입니다. 더구나 귀가 불편해지고 마음이 동요되는 말을 들었다면 그것을 최대한 늦춰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듣기를 보류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악다구니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말들 속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런 인생을 꿈꾸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고 나도 좋은 말을 하면서 그렇게 내 삶이 아름답고 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을까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가까운 누군가에게 해주는 말들은 결국 자기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말로써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잘 듣는 것이 경청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읽을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위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허투루 보게 됩니다. 내 말이 귀하듯 남의 말도 귀합니다. 내 인생이 예뻐야 다른 사람의 인생도 어여삐 보일 것입니다. 오늘따라 예쁜 말이 듣고 싶습니다. 그런 날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둘의 관계가 좋아야 단박에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말이 들린다고 합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예쁜 말로 서로의 관계를 예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